비가 내렸다. 가을 비였다. 10월의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나는 종로의 오래된 카페 창가에 앉아 라떼를 홀짝였다. 습한 공기와 커피향이 뒤섞인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50세가 된 지금 내 일상은 예측 가능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대학생인 딸은 기숙사에 있어서 집은 조용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가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냉기와 빗방울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김현수, 30년 전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프게 놓쳤던 사람이 거기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어깨는 조금 굽었지만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멈칫했다. 서연? 그가 조심스레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입에서도 저절로 이름이 새어나왔다. 현수. 순간 3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고 20살의 봄날이 내 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처음엔 안부만 묻다가 대화는 곧 추억으로 흘렀다. 웃다가도 목이 메이고 눈빛이 스치면 가슴이 저릿했다. 20살 무렵 나는 영문과 3학년이었고 그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다. 동아리에서 만났다. 1년 반 정도 사귀었는데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내가 4학년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유학 기회가 생겼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문제는 시기였다. 현수는 아직 군대를 안 갔던 상황이었고 졸업 후 바로 입대할 예정이었다. 내가 유학을 간다면 최소 3년, 그가 군대를 다녀온다면 2년 반, 총 5년 반을 떨어져 지내야 했다. 어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결국 우리는 아프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다. 헤어지자고. 기다려줄게라는 약속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멀어졌다. 외국에서 보낸 몇 년 동안 나는 그를 수없이 떠올렸다. 낯선 도시의 밤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나 역시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가슴 한켠엔 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는 결혼했었지만 작년에 이혼했다고 했다.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너는 행복해? 그가 물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글쎄, 불행하지는 않아.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가 내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내가 떠나던 날 기억해? 그가 물었다. 물론이지. 공항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는데 못했어. 울 것 같아서.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2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정말 그대로다. 그가 말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리가. 이제는 주름도 늘고 애엄마 티도 나는데. 아니야. 지금이 더 예쁘다. 그땐 몰랐던 게 보여. 깊이, 여유, 그런 것들. 그의 말은 달콤한 독 같았다.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시간이 꽤 흐른 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 한잔 할래?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다. 내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는 그걸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안 돼. 넌 아내이고 엄마다. 단 한 번쯤은 괜찮아.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인데.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미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호텔 라운지는 잔잔한 음악과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와인을 시켰다. 잔을 드는 손이 떨려 와인이 살짝 흔들렸다. 서연아. 그가 낮게 부르자 심장이 뛰었다. 응? 이 순간이 꿈 같아. 널 다시 만나다니.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우리 미쳤나 봐. 이렇게까지 할 줄은. 오늘 하루만은 그냥 우리만 생각하자.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 말에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객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내 손끝이 떨렸다. 그런데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자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첫 입맞춤이 찾아왔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래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옷자락이 스치고 숨결이 뒤엉키고 잊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살아났다. 나는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다. 밤은 길었다. 우리는 청춘처럼 거칠었지만 동시에 50의 나이답게 더 섬세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동시에 간절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30년을 채우듯 깊이 파고들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우리는 지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서연아,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컥했다. 현수야, 이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아. 하지만 내 마음까지 감출 순 없을 것 같아.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다. 다시 만날지 연락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듯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의 체온 속에 머물러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조금 달라 보였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불붙은 여인의 눈빛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하게 생생함을 느꼈다. 일주일 후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는 서로 존댓말을 썼다. 그날 밤의 친밀함을 의도적으로 거리두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날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현수 씨는요? 저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연인도 아니고 단순한 친구도 아닌 애매하지만 소중한 관계. 그 후로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났다. 항상 다른 장소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때로는 미술관에서, 때로는 서점에서, 때로는 한적한 공원에서. 이런 만남들이 나에게는 삶의 활력이 되었다. 현수를 만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남편이 말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 늘어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에 대한 내 감정은 더 깊어졌다. 그를 만나지 않는 날에도 그의 문자를 기다렸고 그의 안부가 궁금했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호텔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다. 후회하지 않을 거죠? 그가 물었다. 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사랑했다. 그 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남편의 회사 후배가 우연히 나와 현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다. 형수님이 어제 남자분이랑 커피 마시는 걸 봤는데요. 남편이 말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대학 동창이야.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났어. 그런가. 꽤 친해 보였다고 해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현수에게 연락했다. 당분간은 만나지 말아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우리는 한 달간 만나지 않기로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다. 현수를 만나지 못하는 동안 나는 그가 내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나자마자 현수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은밀하게. 2년째 되던 해 현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겠어요?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게 가능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 둘 다 진짜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딸이 있어요. 남편도 잘못한 게 없고 몇 달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미안해요. 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왜요? 모든 걸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딸, 남편, 그동안 쌓아온 삶들. 사랑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해요. 현수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내 선택을 받아들였다. 결국 우리는 예전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밀스럽지만 진실한 사랑을. 그 후로도 몇 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두세 번 만났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독립했다. 나는 55이 되었고 현수는 56이 되었다. 어느 날 현수가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나이 들었네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런 선택을? 나는 잠깐 생각했다. 후회요? 가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는 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랑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다. 몰래 만나야 했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온전히 함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내 인생을 바꿨다. 나를 더 생생하게 살게 했고, 더 깊이 느끼게 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의미도 변했다. 20살 때의 사랑이 열정과 충동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깊이와 이해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서로의 한계도 받아들인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 후로 몇 번이나 카페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혹시나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놀랐다.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날 밤은 이미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그것은 단순한 외도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다. 30년 동안 묻어둔 사랑이 다시 깨어난
나만의 비밀스러운 재회였다. 오늘도 나는 그 카페에 앉아 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5년 전 그날과 똑같은 가을비가. 서연 씨,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나는 고개를 돌린다. 현수가 서 있다.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그가 말한다. 네. 그날처럼요. 우리는 미소를 주고받는다. 5년 동안 나눈 수많은 미소들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또다시 운명이 허락한다면 그 불꽃은 다시 타오를 것임을.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여전히 그 카페 창가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올 것이다. 우산을 털며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